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류애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박해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있는지,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세계까지 뻗어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결국은 연기자라는 것은 다양한 삶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고 가슴을 열 수 있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연극영화과 입시생과 또 배우 지망생들을 응원합니다. 저희 입시폭탄 윤공길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스페셜한 에피소드인데요. 우리 서울예술대학교의 연기전공 교수님으로 계신 이은지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여과 없이 솔직한 이야기 부탁드려도 되겠죠?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연극영화과 입시생들과 또 배우 지망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시폭탄 윤공길!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오늘 이 촬영 전에 교수님이 출연한다는 걸 입시생들에게 좀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만나면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했던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조금 저희가 추려서 왔는데 먼저 우리 서울예술대학교 연기전공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예술대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또 많았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서울예대가 자유연기가 아닌 당일대사를 선호하는 이유 있을까요, 교수님? 네, 서울예대는 지금 연기전공 이전에 연극전공에서 연극과였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도 계속 당일대사로 입시를 1차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왔을 때는 그 배우 원자재를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날 들어왔을 때 학생들의 그대로의 상태를 보고 그 안에서 순발력, 그리고 상상력, 그리고 문해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 점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파악해내지 못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던가 아니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이상 생각을 못하고 나는 이 단어를 모르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이해를 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문해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다 보니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이 주어진 대사만으로 사실은 우리가 당일 대사를 낼 때 이 작품이 뭐게? 누가 쓴 거게? 무슨 상황이게? 이걸 맞추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전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대사, 잘 쓰여진, 잘 알려진 작품들이기 때문에 좋은 말들을 우리는 골라서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나는 이 인물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이 의도로 말을 하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상상해내고 순발력 있게 구성해내는. 근데 그거의 기본은 문해력이겠죠? 그렇죠. 네. 교수님, 그런 것들을 보려고. 그러면 당일대사 이 원작품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을 건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대사를 제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서울예대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대사를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잖아요. 아직 어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요것도 한번 봐봐. 그냥 옵션이에요. 뭐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내가 붙을까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너는 어느 게 더 편하니?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부분으로. 나의 상상력이 발동되는 방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상반된 것들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학생이 앞뒤로 보고, 요즘은 앞뒤로 프린트를 해서 주는데 그렇죠. 앞뒷면으로 보고 난 이거를 좀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동안에 상상해내고 읽어내는 게 먼저겠죠. 읽어내고 상상해내서 구성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되죠.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구성에 대한 계획은 만들어 가지고 와야죠. 그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입시생 분들은 굉장히 지금 꿀팁이 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른 학교와 다르게 서울예대가 시험 보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예대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도 아이들이 좀 다르게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바라는 혹은 원하는 생각하는 인재상이 있으실까요? 서울예대이기 때문에 꼭 예대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님들 다 이렇게 연기자를 양성하고자 설치되어 있는 전공이나 과의 교수님들은 아마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준비를 해가면서 결국은 이건 인간의 삶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좀 관심을 갖고 세상에 좀 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 그렇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류애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박해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있는지,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세계까지 뻗어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결국은 연기자라는 것은 다양한 삶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사실은 여러 극작가들이 담아내고 싶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의 관점이 넓어야 되고, 간접적으로는 독서를 통한 그런 지식의 습득도 있겠지만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신문 읽기, 뉴스나 신문. 책을 읽는 게 어렵다면 신문이라도 읽고 좀 하다못해 잡지라도 좀 읽으면서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고 있구나, 어떤 입시생들은 총선이 있는지, 그렇죠. 대선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엄청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관심 갖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창의력으로 나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요즘 학생들은 영향력이라는 거를 내가 가진 스타 파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술가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맞아. 영향력이라는 건 결국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중요한 네. 이야기를. 제가 오늘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 너 강의처럼 흘러가면 아니요, 안 되는데.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많은 입시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오히려 입시생들은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사실 이런 어떤 소문 혹은 카더라들도 있던 게, 서울예대는 끼가 있어야 돼. 서울예대 입시 진행위원들, 재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잘 놀아. 그런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는 것 같아 라고 오해하는 친구들도 사실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끼를 친구들도 월등히 잘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잘해야죠. 잘해야죠. 근데 우리 학교 친구들도 이제 끌어다가 쓰는 거고 그때. 근데 저 끼 있어야 됩니다. 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나 끼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건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끼가 꼭 그렇게 우리 MBTI 얘기하는 그 외향인 E, 꼭 뭐 대문자 E,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끼의 형태는 여러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발산하는가, 그리고 필요할 때 발산하는 거 언제 발산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 3가지 덕목을 뽑아주신다면 이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고 가슴을 열 수 있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멋진 말인데요. 아 그래요? 한 번만 다시.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고 가슴을 열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입시생들이 이제 또 입시장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또 한다면 아, 그건 좀 반칙이지. 그렇죠. 그건 반칙이지. 네, 마이너스일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게 잘 전달되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좀 재밌는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입시장에서 아주 짧은 시간, 뭐 예를 들어 한 4분 정도 이내에 이 학생을 선발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수년 동안 계속해 오시고. 네. 그렇지만 정말 솔직하게 뽑아놓고 후회한 학생도 있으십니까? 있죠. 간단하게 팁을 주시면 있어요. 아니 근데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우리는 사실 입시를 볼 때 당시에 얼마나 좋은 배우인가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건데, 학교는 교육기관이잖아요. 입시를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가 종착지가 돼버려요. 근데 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 우리는 정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 정거장인 거를 잊어버리고 종착지에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래서 갑자기 긴장도가 훅 떨어지면서 내려놓는 친구들이 있죠. 맞아요. 그게 사실 교수로서는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좀 그렇죠. 너무 오늘 명언들이 너무 많이 나져서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대학에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고 대학에 가기 위해 정말 입시 생활을 많은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럼요. 학교에 가서도 사실은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인데, 그치. 거기가 그때가 시작이죠. 경착력이 되고, 저도 제일 안타까운 제자들이 대학 정말 열심히 해서 잘 가놓고 연습을 안 해요. 맞아. 연습량보다 술 먹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사실 좀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전성기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걸 자신들도 모르게 그게 전성기라고 착각하고 이제 끝, 난 다 만들어줬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는 게 본인이 받고 싶었던 인정의 최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인정받았어.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인정받았어 하고, 학생들이 나한테 너무 쉽게 얘기해요. 교수님, 제가 제일 열심히 했었던 때는 입시 때였던 것 같아요. 난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 아파. 지금 열심히 해야지. 목표가, 목적이 사실 좀 불분명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입시를 할 때는 대학에 합격해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가 딱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연습을 쉬지 않는데, 대학에 가면서 조금은 그 목표가 불분명해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또 학교에서 잘 제시해 주시면. 그쵸. 엄청 뭐하니 만날까? 내 방으로 올래? 뭐 이러면서 엄청 얘기를 하지만 통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사실 예대는 한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방황하다 돌아오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쩔 때는 지나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또 그래, 그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 쉼 없이 달려왔으니 내 등록금이 좀 아깝긴 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그래서 휴학을 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는데 휴학이 꼭 도움이 되는 건 또 아니라서. 그렇죠. 지금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볼 텐데, 이제 교수님의 어떤 이런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기억에 남는 입시생 베스트와 워스트 한번 뽑아주신다면? 베스트는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뽑혔나요? 사실 여러 명이 있는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들어오면서부터 입시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아이처럼 너무 화사하게 웃으면서 들어와서 교수님들을 정말 쳐다봤어요. 네, 바라보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는데, 우리 원래 인사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뭔가 정말 안녕하시냐를 맞아요. 예, 그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럴 틈도 없이 그냥 대사를 하고 그리고 또 특기를 하고 또 물 흐르듯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갔어요. 1차 때군요, 이때가.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당락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인상 깊었던 굉장히 타이트하고 긴장도가 높은 입시 중에 굉장히 편안하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요거는 하나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서울예대에서의 특기, 아까 네. 당일대사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네네. 특기는 보통의 입시생들은 보통 무용 아니면 뮤지컬 이렇게 많이 갖고 가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예대는 최종 합격을 하는 친구들 보면 또 다양한 특기가 또 많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기에 관련해서 조금 학생들에게 팁을 주시자면? 특기는 정말 잘하는 걸 해야겠죠? 그리고 열심히 했어야 돼요. 네, 급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기를 보는 거는 우리가 무슨 기능 올림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얼마나 높이 뛰고 얼마나 잘 다리가 찢어지고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연마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면성실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의 노력,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친구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시간인데 너무 이제 다 비슷비슷한 안무로 무용을 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음악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노래도 어느 비슷한 영역에서 노래를 해내는 것 같아요. 네. 노래를 정말 부르고 즐기는 것보다는 해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양한 뭐 꽁트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은 랩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트로트 노래를 불렀던 젊은 친구도 있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거를 특기로 갖고 가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아이스 쿨러에다가 회 갖고 온 사람. 회가 아니지. 회가 아니라 생선. 생선하고 사시미 칼을 가지고 사시미 칼이 회칼. 네. 회칼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뭐 금지 위험한 거 다 금지시켰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쿨러 박스를 들고 들어오길래 뭘까? 말리면 안 되는데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특기가 없어서 그랬더니 자기가 회를 잘 친다고. 그래서 끝끝내 보진 않았어요. 네. 그냥 위험하니까 꺼내지 말고 또 다른 학생들도 있어서 비린내가 나면 안 되니까 맡기는 했지만 그런 굉장히 독특한 친구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하면 안 되는 해야 되는 거랑 하면 안 되는 거랑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입시생들이 그 학교의 규칙은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이건 옛날에 그냥 너무 황당해서 기억이 나는 거죠. 연기하고 관련이 있는 특기를 해야겠지. 그렇죠. 그럼 아까 이어서 기억에 남는 입시생 워스트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요즘 그 학생은 네.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그 학생이 만만치 않았는데 사실 나는 내 입장에서의 워스트라기보다는 학생 입장에서의 워스트는 쓰러진 경우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긴장감 때문에 과호흡이 온다든지 해서 쓰러지는 친구들이 좀 더 있었어요. 네네. 눈이 이렇게 풀리면서 쓰러지는 거를 내가 몇 번 봤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물론 이제 잘 조치를 하고 해서 무사히 정신 차리고 해서 보호자가 오셔서 이제 데려가고 하긴 했는데 그 입시가 뭐라고 왠지 아침도 굶었을 것 같고 어제부터 긴장감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들어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숨 쉬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게 아닐까. 네. 정말 이거는 입시생 분들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이야기 같아요. 사실 건강하게 입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내가 아까 그 웃음을 내가 그 미소를 기억하는 이유도 그 친구가 굉장히 건강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웃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웃는다고 해서 건강해 보이지 않거든. 근데 그 친구는 유독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요. 들어오는 입장부터 기운이 좀 달랐다는 그랬죠. 거죠? 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초대받은 느낌? 너무 좋은 친구. 네, 그래서 나는 참 그 굉장히 긍정적인 그 기분을 느꼈었는데 반대로 또 월스트는 이렇게 그 긴장감에 호흡하는 걸 잊어버리고 쓰러졌다라는 게 사실 좀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네. 이 질문이 사실 입시생들이 가장 많았어요. 교수님, 연기, 노래, 무용 이런 실기 실력보다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훨씬 클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어쩌면 정말 순수하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궁금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죠. 아무래도 큽니다. 보여지는 네. 직업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다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 미인, 그렇죠. 미남이라는 거에 있어서의 외모가 아니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네. 인상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상이 좋은 사람, 좋은 에너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인류애를 가져야 한다, 배우는 그것처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눈빛과 나한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게 인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과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직업인데 아무래도 혼자 입시를 준비를 하다 보면 나한테만 좀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입시장에 들어와서도 그저 내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대답하는 그냥 여기서만 대화가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면접 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보다 우리 또 학원도 운영하고 계시고 하니까 학생들이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거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외모할 때 미라는 말을 쓰는데 아름다울 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찾는 외모에서 풍기는 인간미. 인간미는 우리 만미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사람다운 따뜻한 맛이란 말이에요. 그 따뜻함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찾는 것이고 그것은 가진 사람은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굉장히 되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용모라고 좀 표현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코가 얼마나 오똑하냐, 눈이 얼마나 크냐보다는 얼마나 조화롭고 그 아이의 성격이 드러날 수 있고 그게 또 선한 영향력이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죠. 오늘 인류애 많이 배워갑니다. 인류애란 단어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근데 물론 악역을 또 하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막 차가운 뭐 이런 뭐 연쇄살인마 뭐 이런 역할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인물들도 결국은 대중에게 그렇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공감을 일으켜야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해서 좋은 사람만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 자체 그리고 그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사람의 맛이라는 거. 네. 오늘 저희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이 가르침을 토대로 학생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예대 2차 시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평가의 비중도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2차 때는 질의응답이죠. 그렇죠. 네. 100%? 100% 질의응답이고 네. 그러니까 1차 때 실기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외모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2차 때에는 질의응답. 질의응답. 네, 우리는 2차 들어갈 때는 리셋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2차 시험 시작할 때 네. 1차 때 했던 연기나 준비했던 연기나 1차 때 했던 특기도 가끔씩 이렇게 시켜보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 맞아요. 그때 그 순간의 어떤 실기적인 능력은 평가 요소가 반영이 되기는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발음이라든지 네. 순발력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수준의 것인데 사실 그거 왜 하냐면 우리가 심사위원이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1차 때하고 2차 때. 그래서 이 친구를 1차 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보신 분이에요. 그렇죠. 리셋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슬쩍 보는 정도로 하고 우리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학생의 세계관, 이 학생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질의응답에 대한 어떤 팁 이런 걸 좀 입시생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긴장하지 않고 보통 때 책을 읽고 좀 신문을 읽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이니 긴장하지 않고 그냥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 대답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또 입시생들이 그 순간에 잘 말해야 될 것 같고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느낌도 드니까. 맞아요. 말하기 전에 듣는 길을 먼저 해야 네, 그래서 질문과 무관한 막 갑자기 부모님, 조부모님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마 사람 좋은 거 어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입시 끝나면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모시고 가족 여행을 못 해봐서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 뭐 너무 이런 꾸며진 얘기를 하는데 답변인 네. 거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19살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19살 때 안 그랬거든. 그렇죠. 지금은 그 생각을 해요, 나도. 네. 그래서 솔직할까? 하는 내가 스무고개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준비된 내가 듣고 싶을 것이라고 예견된 답변들을 만들어 오니까 내가 얘가 진짜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정말인가? 연습된 건가? 하는 시간으로 너무 버려지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직접 소통을 하고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탁 얘기하고 탁 주고받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온 답들 때문에 오히려 교란이 되고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고 불필요하죠. 그렇죠. 오히려 신뢰가 더 떨어지는 시험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써야 돼. 이게 거짓말일까? 참말일까? 이 친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뭐 뻔한 대답이지만 그런데 에너지를 우리가 엉뚱한 데 쓰기보다는 나한테 집중시키려면 입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집중시키려면 핵심적인 대답을 명확하게 핵심적인 것에 그렇죠. 초점을 맞춰서 딱 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입시생 여러분들 아주 꿀팁이 오늘 마구마구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 우리 학교의 3년 과정은 이런 과정이다. 난 그거는 얘기할 수 있죠. 좋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들어와서 3년 동안 우리는 이제 전문대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양교과도 예술 기본에서 우리 예술 기초 창작학부라고 그러죠. 예술 창작 기초학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술에 관련된 기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연기 전공은 발성, 화술 4학기 동안 듣고 노래 부르기는 6학기 동안 3년 내내 들을 수 있죠. 연기도 6학기 내내 들을 수 있고 전공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6학기 내내 들을 수 있고 움직임 또한 6학기 내내 들을 수 있고 또 6학기 내내 각각 전공에서 그러니까 방송 영상 전공, 영화 전공, 그리고 연극 전공, 그리고 융합 창작이라고 또 따로 우리가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창작 작품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디지털 아트과에서 또 하는 데 가서 학생들이 객원으로 찬조로 또 작품에 투입되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작을 또 6학기 내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럼 나는 학업 과정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지? 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코스를 밟아가면 되고 그게 또 축약되어 가지고 4학년에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디션을 보지만 학사과정에 가서 그 학사과정
대학에서는 이제 융합 창작을 하면서 각기 다른 전공들이 어울려서 무엇인가를 그때는 주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대본도 쓰고 그래서 우리 학교 지금 뮤지컬 창작 과정이 굉장히 유명하죠. 외쳐조선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막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서울예대는 하나의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3년은 전폭적으로 노력해 주시네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우리는 리턴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타대학을 졸업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예술 분야 그리고 그와 인접한 분야들을 그냥 한꺼번에 손이 닿는 대로 잡아서 융합해보고 실험해볼 수 있다라는 그 자율성에 매료되어서 네, 열심히 너무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제 반대로 네. 우리 입시생들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솔직해지기, 솔직해지게? 네, 솔직해지기, 건강해지기,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의 경쟁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나에게 둘도 없는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내가 쟤를 젖혀야, 제껴야 내가 붙고 내가 성공한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쟤와 함께 갈 때, 저 친구와 함께 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연기는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연기자도 혼자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애를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을 이제 교육 이제 하면서 사실 요즘 또 MZ 세대들이라고 하죠. 요즘 입시생 학생들이 개인주의 성향도 많이 강해지고 함께보단 내가 먼저인 세상이 조금 왔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는 해요. 근데 배우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나 함께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입시생 친구들도 굉장히 잘 새겨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까요? 대한 독립 만세. 이 친구는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독립 만세! 맞습니다, 교수님. 서울예대 1차를 합격했던 친구입니다. 방금 1번 학생은 대학에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합격은 했을 것 같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오.